주영진의 뉴스브리핑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5.18의 책임자가 그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기념사 도중에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부터 38년이 흘렀습니다. 불완전했던 진실규명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80년 5월) 광주는 광주다웠습니다. 신군부는 군병력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광주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그들은 광주를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그래도 광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역사에서 정의가 끝내 승리하듯이 광주 정신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정의가 끝내 승리하듯이 광주 정신은 끝내 승리할 것이다.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 이야기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SBS의 정승민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기념사 조금 길게 했는데 왜 이 대목에서 말을 잇지 못했을까요? 전남지사 출신이죠. 네. 이낙연 지사. 말 그대로 이제 고향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광주에서 학교도 다녔고요. 사랑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마도 광주의 아픔, 그동안 누구보다도 느꼈던 세대로서 그런 회한 같은 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이낙연 총리가 직접 올렸더라고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늘 참석했지만 기념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연설을 멈춰야 했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을 기념사에 담았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오늘 광주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참석자들 대부분 우산을 쓰지 않고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이채로웠던 분들이 보면 이제 각계각층 대표는 물론 맞습니다. 예. 정당 대표도 오셨고 한데 외국인들이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영화 택시 운전사죠. 잘 예. 알려진 이른바 우리 광주 참상을 알렸던 위르겐 힌치페터 부인이 참석했습니다. 예. 당시 독일 방송 기자였는데 일본 특파원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 택시 운전사 영화가 개봉된 직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게 됐죠. 힌치페터 기자. 그 부인도 참석을 하셨군요. 예, 또 당시에 광주 기독병원 목사였던 고 찰스 배츠 헌틀리 목사, 이 부인도 역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택시 운전사 고 김사복 씨의 실존 인물인 고 김사복 씨의 아들도 또 참석을 해서 힌치페터 기자의 부인과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 시간은 흘러도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승리할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기념식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지요. 예, 참석을 했습니다. 다른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부들이 다 참석을 했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전야제부터 사실 많이 지도부들이 내려왔습니다. 예.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림 조금 전에 그 여고생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 저는 오늘 기념식을 보면서 말이죠. 이 여고생들이 그 광주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관련된 공연이 나올 때마다 눈물을 닦는 모습,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는 도중에 또 10대로 보이는 학생들이 아주
그 자유로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나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 38주년 오늘에 어떤 날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10대 학생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학생들이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고 동시에 또 아주 자유롭게 이런 분위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호기심을 갖고 어떤 또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이죠. 아까 주영진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낙연 총리 기념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 진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역사는 이렇게 꼭 진상 규명을 해서 그 당시에 잘잘못을 가려서 그래야지 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9월부터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후손들이 봤을 때 무엇이 당시에 잘못됐었는지 그 부분은 명확히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눈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밝은 표정으로 그날의 영령들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회고하면서 또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제는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민 논설위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 찰스 헌틀리 목사의 부인 마사 헌틀리 여사 오늘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어눌한 한국말로 직접 참석자들에게 인사도 했는데 이 마사 헌틀리 여사의 기념사도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입니다. 고 찰스 헌틀리 목사님의 유족인 마사 헌틀리 여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1905월 18일 하늘에도 슬픔이 5월 18일 지금은 편지 우리 남편에게 읽겠습니다. 광주 하나님도 광주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And his tears have helped heal 하나님의 our 눈물로 tears. 우리의 상처가 보듬어졌습니다. You always said you wanted to be buried in Gwangju. And that came to 당신은 pass. 마지막 순간 광주에 묻히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Gwangju, our beloved Gwangju, 그리고 그렇게 결국 is 되었지요. now 우리가 forever 그렇게도 사랑했던 광주는 associated with justice. 이제 정의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You were right, dear Beth. 사랑하는 여보, Love never 당신 말이 ends. 맞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 사랑은 영원합니다. 언제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광주는 이제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이 옳았습니다. 마사 헌틀리 여사의 이 기념사 오늘 많은 분들의 가슴속에 남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광주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고 찰스 헌틀리 목사는 어제 이 광주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잠깐 이분이 어떤 분이 좀 소개를 하고 네.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으로서 광주 기독병원 목사로 당시 있었습니다. 이 광주의 참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 알렸죠. 그리고 경군에 쫓기던 이 시민들과 학생들 보호해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광주에 묻히고 싶다. 제2의 고향인 광주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을 해서 지난해 타계했는데 화장한 6월의 일부를 갖다 광주 당시에 본인이 직접 관리했던 그 양림 선교동산 묘역에 화장한 6월 일부를 어제 안장했는데 이분은 한국 이름까지 있다고 합니다. 허철선 아마도 그 헌틀리를 갖다가 그렇게 좀 바꾼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광주 국립묘지가 아니라 그 본인이 양림 선교동산 묘역입니다. 관리했었던 오늘 마사 헌틀리 여사가 기념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광주 시민께서 오셔서 비가 오니까 이렇게 우유를 씌워주려고 했는데 마사 헌틀리 여사가 그대로 비를 맞으면서
글을 읽겠다고 이렇게 고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 찰스 헌틀리 목사, 힌치페터 기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당시 군사 정권이 진실을 가리려고 하더라도 가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광주의 진실은 전 세계로 퍼졌고 또 오히려 거꾸로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 국내에 계신 많은 분들도 광주의 진실, 그 참상을 알게 됐던 거죠. 푸른 눈의 의인이라고 저희가 부르시죠. 이런 분들. 오늘 마사 헌틀리 여사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와닿았는데 광주에서 살았던 17년 동안 광주 시민을 사랑했고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그 마음은 더 커졌다. 제가 본 5월의 광주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광주 시민의 인간에는 그것도 뜨거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광주 시민들의 80년 5월 보여줬던 모습들 참극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질서를 유지했고 시민군들을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주먹밥을 쌌던 그런 아름다웠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을 고 찰스 헌틀리 목사, 마사 헌틀리 여사 다 그대로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 영령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약속했듯이 광주의 진실이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날까지 정부는 물론 언론도 또 SBS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잘못하다 이 정치적 논란으로 또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지역을 방문한 것 자체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둔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이 북한의 비핵화를 다루는 이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좀 이런 정상회담에 좀 집중하자 이런 뜻도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서면 메시지는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도는 것에서 이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 폭력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이 광주가 겪은 이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 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뤘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예. 조사해서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입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부분 이낙연 국무총리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서 직접 약속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소식이 많은데 정승민 위원에게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여쭙게요. 네. 우리 주요 뉴스에서 조선일보에 오늘 일면에 난 그 드루킹의 탄원서 말이죠. 예. 다른 매체는 나지 않았어요. 조선일보에만 났습니다. 조선일보에만 보낸 모양이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인 측에서 보낸 것 같은데 A4 용지 9장 일종의 탄원서 형식의 편지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탄원서이기 때문에 주장입니다. 저희도 다룰 때 주장으로 다뤄야 될 것 같긴 한데 조선일보도 그걸 전제했죠. 그렇죠. 진실을 예. 다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알 권리를 위해서 게재한다. 그렇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편지를 실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진술들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앞서 저희 리포트에도 언급됐지만은 김경수 전 의원이 이 매크로 이른바 댓글 추천서 조작 프로그램이죠. 이거를 사용하는 걸 알았는지 한마디로 드루킹의 옥중 편지는 알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16년 10월에 김경수 의원이 제 사무실에 와서 그 작동을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거 해달라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크로가 작동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편 거죠, 사실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느냐, 그냥 알아서 하지. 그런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나는 얘기까지 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옥중 편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매크로를 사용해서 댓글 달고 이거를 매일 김경수 전 의원에게 보고를 했고 밤 오후 한 11시쯤에 그거를 확인했다. 또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경수 전 의원이 이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두 사람을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한 사람은 들어갔고 한 사람은 안 들어갔다. 나중에 그 한 사람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을 했더니 김 의원이 지난 2월이네요. 야릇하게 웃으며 오사카는 너무 커서 안 돼. 그 직전 2달쯤 전에 김 의원은 전화로 외교검이 풍부한 사람이 나가야 해서 안 된다. 샌다이 총영사는 어떤가? 라고 물었다. 7개월간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안을 거절했다. 이 시점이 말이죠. 2018년 2월, 2017년 12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시점상으로는 좀 얼핏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앞으로 어느 주체가 됐든 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어쨌든 뭐 주장이 제기됐으니까는 규명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경수 의원의 반응이 제일 궁금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어떤 반응 내놓았습니까? 한마디로 이 일종의 어처구니 없는 소설 어처구니 같다. 없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얘기다. 검찰의 검은 거래는 이제 뒷부분에 잠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드루킹은 한마디로 이 협박과 댓글 공작으로 정치인에게 접근한 정치 브로커다. 그의 황당한 소설에 속을 국민은 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그러니까 김경수 전 의원 측에서 해왔던 주장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김경수 전 의원 측 같은 경우는 매크로 사용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시나 요청 이런 것도 없었다는 게 기존의 주장이었고 또 아까 저 드루킹의 옥중 편지에는 매일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전 의원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연락해왔지 이렇게 문자를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었다 이런 진술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드루킹의 옥중 편지 또 보면은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보여주시죠. 검찰과 경찰 정권 압력으로 아무도 변호인 맡아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처지다. 검찰은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모든 죄를 저와 경공모에 뒤집어 씌워서 종결하려 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 내용이 있죠. 거짓말 탐지기를 위해 내용을 모두 검사해도 좋고 김경수 의원과 대질도 원한다. 댓글 작성, 매크로 사용 깊이 반성하고 모든 법적 책임지겠다. 최종 지시자, 보고받은 자이며 책임자인 김경수 의원도 우리와 함께 죗값 치르길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에 대해서는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사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오전에 이례적으로 보통 보도자료 이렇게 내놓으면 되는데 직접 기자들 불러서 일일이 해명을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만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검찰이 이거를 다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녹취 파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옥중 편지에 따르면은 드루킹이 검사가 와서 야 저 김경수 진술 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빼라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게 아니고 검찰의 얘기는 드루킹이 지난 14일에 검사 면담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검사가 만났더니 폭탄 선물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자신과 경공모 회원들 이 수사를 축소하고 재판 빨리 종결해서 석방시켜 주면은 김경수 전 의원의 이 댓글 조작 가담을 증언해서 이 검찰의 수사식을 올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담당 검사는 이 자리에서 이걸 제안을 일축하고 수사 축소는 불가능하다. 이건 전모를 밝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드루킹이 그러면 내가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가서 진술하고 언론 통해서 밝힐 거다. 이랬더니 담당 검사는 어디서 진술하든 상관없으니까는 알아서 하라.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분 면담을 했는데 이거를 다 녹화하고 녹음해 놓았고 필요하다면 검찰은 향후에 이 녹음 파일 공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사실 전례가 드문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네요. 피의자, 구속된 피의자, 재판도 받고 있는 피의자가 언론에 편지를 보냈고 해당 언론사는 그 편지를 그대로 공개를 했고 검찰은 기자들 불러서 간담회하면서 이 사람과 면담한 장면을 다 녹화를 해뒀다.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이 좀 자신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검찰 쪽 주장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승민 의원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